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개발자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개발자로 취업하고 싶은데 혹시나 블랙 기업에 취업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직했을 때는 또 블랙 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내심 두려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올해 대표적인 블랙 기업을 추려봤습니다. 또한 블랙 기업에 들어갈 확률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과 블랙 기업에 대해 이미 들어가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이 영상에 담았으니까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어떤 구독자님께서 일본에 블랙 기업이 많다고 제보해 주셨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역시도 블랙 기업에 다닌 적이 있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개발자님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에서 특별히 일본의 블랙 기업을 공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일본의 블랙 기업을 조사하다가 조금 고민이 들었던 것이 이 블랙 기업의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화이트 기업이지만 또 누군가에는 블랙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랙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조사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도 이 영상의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마지막까지 영상 참고하셔서 성공하는 일본 취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공개할 블랙 기업은 넨도라는 전직 사이트에서 공개한 자료라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공개한 블랙 기업 리스트 중 일부만 추려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사기업과 국가기관에서 공개한 자료니까 어느 정도는 신뢰할 정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이따가 제가 영상 중반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블랙 기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많은 기업을 영상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추려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개할 블랙 기업 리스트는 IT 업계들이면서 꽤 유명한 회사들도 있어요. 참고로 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블랙 기업 리스트는 특정 기업의 이미지 폄하나 명예를 실추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각 기관에서 공개한 자료를 한국의 많은 개발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어떤 이유로 블랙 기업 리스트에 올라가게 됐는지도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2023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했고 매년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니 이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의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잊기 전에 지금 눌러주세요. 누르셨나요? 먼저 급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추린 블랙 기업 8곳을 공유하겠습니다. 블랙 기업은 다음과 같아요. 화면을 정지해서 앞으로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있는지 혹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회사인지 확인해 보시고 일본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지인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조사했고 블랙 기업의 기준과 각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 기업을 조사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블랙 기업이라는 판단 기준 자체가 극히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먼저 정해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정부기관 후생노동성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정부기관인 후생노동성은 1년에 한 번 블랙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후생노동성도 블랙 기업이라는 정의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후생노동성은 블랙 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노동자에게 극단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거나 과도한 업무를 할당하는 경우, 임금체불 혹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압박, 폭언, 폭력 행사 등 기업 전체의 컴플라이언스 의식이 낮을 경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에게 과도한 선별을 행사하는 경우, IT 업계에서 이러한 회사가 과연 있을까 싶지만 사실 있어요. 특히 해당 업체가 하청업체일 경우 블랙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청의 하청으로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요. 어쩔 수 없는 가불관계로 블랙 기업은 대부분이 하청업체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물론 하청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닌데요. 회사의 업무와 회사와 어떤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건 이번 주제와 맞지 않아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계약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따로 컨텐츠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조건이면 하청업체가 대부분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앞서 공개해 드렸던 기업들은 일본에서 꽤 유명한 기업이에요. 몇몇 기업은 상장도 했고요.
위의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에는 덴츠라는 상장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2019년 한 직원이 회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후생 노동성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사유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때문에 하청이라고 해서 다 블랙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일명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화이트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블랙 기업은 회사의 규모로는 판단할 수 없고 한 개인에게 대하는 대우나 태도, 급여 수준이나 업무량 등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고 블랙 기업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회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 블랙 기업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정부기관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자료와 전직 사이트 낸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전직 사이트 낸도에서 발표한 자료는 이미 정제된 자료였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필터링할 내용이 없었는데 문제는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자료였어요. 후생노동성에서는 매년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 회사를 블랙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고 매년 그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어요. 리스트는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어떤 기업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와 함께 그 소재지도 함께 공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리스트가 IT 업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계를 포함하고 있어서 IT 업계만 따로 추려내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 알아봤습니다. 일명 상호명으로 대략 어떤 업계인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신기한 건 80% 이상이 건설, 중공업 계열의 회사였어요. 나머지는 호텔, 파견, 청소 같은 서비스업이 많았으며 개발 같은 전문직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영상 마지막에 설명해 놓을게요. 입사 전에 미리 블랙 기업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있는데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일본에는 오픈워크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각 회사의 직원들이 무기명으로 본인들의 회사를 리뷰하는 곳이에요. 이곳을 보면 각 회사의 별점과 그 회사의 사원들의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하면 각 포지션별 연봉 등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직할 때 자주 애용했던 플랫폼인데 여기서 별점이 3.3 이하 회사는 일단 거르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검색을 했는데 회사명이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도 일단 거르고 봅니다. 그리고 리뷰 수가 너무 적거나 회사 규모가 너무 작은데 좋은 평가만 있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하고 봐요. 왜냐하면 직원들에게 강요해서 좋은 댓글을 달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픈워크에서 3.3 이상을 받았다고 해서 화이트 기업이라는 보장이 없고 3.3 이하라고 해서 블랙 기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아까 공유해드린 블랙 기업 중에 오픈워크에서는 3.3을 넘은 기업이 몇 명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오픈워크는 어디까지나 블랙 기업에 들어갈 확률을 낮추는 방법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나머지는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가나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회사를 알아보면 어느 정도는 블랙 기업을 필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의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나 업계 평판 정도는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블랙 기업에 들어갈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앞서 공개한 블랙 기업들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타자예요. 버추얼 하운즈 주식회사.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기획하고 개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컨설팅도 같이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위반 사항으로는 최저임금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나오네요. 자세한 내용으로는 직원 한 명에게 3개월간 정기입금 합계 47만 엔을 지급하지 않아서 검찰에 송검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가 없어진 상태예요. 다음으로는 주식회사 오츠카 상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낸도라는 전직 사이트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상해 업계에서는 오츠카 상해 업계 1위로 꽤 큰 회사입니다. 주로 컴퓨터나 복합기, 통신기기를 취급하는 회사이고 직원 수도 7,000명 이상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예요. 오픈워크에서도 평점 3.3 이상으로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는 회사가 왜 블랙 기업으로 평가받았는지 알아보면 업무 할당량이 과도하게 많고 잔업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한 유급휴가 소화율이 상당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직원들을 갈아넣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 다음으로는 2004년에 설립된 VSN입니다.
VSN은 직원 수만 4,700여 명을 둔 큰 기업이에요. 주로 개발자 파견업과 개발 수주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때는 이직률이 19%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낸도의 조사에 의하면 VSN은 잔업이 많고 회사 내에서의 연봉 격차가 심하고 평가 제도가 불공평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밤샘 작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도 인정 못 받고 연봉도 못 올려서 현타가 온 사람들이 많은 듯해요. 여기도 직원을 갈아넣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네요. 다음으로는 후지소프트 주식회사입니다. 1970년에 설립된 후지소프트 주식회사는 직원 수만 10,000명이 넘어서는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주로 비즈니스 시스템 솔루션 사업과 인비디드 제어 시스템 기술 사업,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회사입니다. 이런 큰 기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사내 체육 대회를 하는 듯한데 싫든 좋든 참석을 해야 하는 게 문제인 듯해요. 우리나라 치면 등산 같은 느낌인가요? 또한 부서에 따라 잔업이 많거나 휴일 출근을 하는 등 부서에 따른 차이가 크고 승급도 적다는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역시나 이 회사도 직원을 갈아넣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픈워크 점수는 2.98점으로 지금까지 회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회사는 토란코스모스 주식회사예요. 토란코스모스 주식회사는 아웃소싱을 메인으로 하는 IT 기업이에요. 직원 수로는 6만 명이 넘는 대기업으로 컨설팅부터 기획, 개발, 운영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리뷰를 확인해보면 업무량에 비해 낮은 급여와 승급이나 평가에 불만이 많고 비정기적인 잔업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낮은 급여로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 스킬 향상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시킨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오픈워크 점수로는 2.95점으로 지금까지 최저점이었던 후지소프트 주식회사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보실 회사는 도쿄 컴퓨터 서비스 주식회사예요. 도쿄 컴퓨터 서비스 주식회사는 직원 수 2,300명을 둔 회사로서 주로 금융이나 제조, 통신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IT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설립하고 50년이 넘은 회사예요. 이 회사에 대한 리뷰를 보면 이직률이 높고 대우가 나쁘고 잔업이 많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급여 낮고 대우 나쁘고 잔업 많은 건 블랙 기업의 필수 항목인 듯해요. 오픈워크 점수는 2.67점으로 지금까지 최저점이었던 토란코스모스 주식회사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점수를 갈아치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주식회사 마크로미루입니다. 2000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마크로미루는 셀프형 리서치 ASP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더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리뷰를 보면 역시나 급여가 낮고 일이 많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픈워크 점수로는 3.53점으로 지금까지의 블랙 기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블랙 기업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싶은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개발자님 중에 이 회사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기업 리스트에 들어간 회사는 주식회사 자스테크입니다. 직원 수 약 1,300여 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의 리뷰를 보면 스킬을 높이기 어렵고 고압적인 상사가 있고 또 급여가 낮다고 해요. 고압적인 상사가 있다는 부분에서 이미 이 회사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네요. 약간 폭력적인 말이 난무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오픈워크 점수가 2.86점으로 상당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블랙 기업 리스트에 있는 회사들을 하나하나 알아봤는데요. 이 회사들이 아니더라도 블랙 기업인 회사들은 다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한 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설령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큰 데미지를 입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그냥 참고 일하던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일본 법은 회사보다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회사로부터 받을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신고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해요. 혹시나 이런 블랙 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종합 노동 상담 코너에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통화료는 발생하지 않고 꽤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화번호는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고 영상 설명란에도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는 후생 노동성이 말한 블랙 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되는 기업이었어요. 임금 체불 문제가 있었고 과도한 업무 때문에 토요일에 서비스 잔업을 한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하지만 이런 회사가 왜 블랙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는지가 의문일 텐데요. 대부분이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되었거나 노동자가 신고를 포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 문제인데요. 전자의 경우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겪었던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시간적 손해가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고, 후자의 경우 입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회사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회사를 입사 전에 미리 알아는 방법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블랙 기업도 엄청 많죠. 또 블랙 기업까지는 아닌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블랙 기업에 가까운 횡보를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 외에도 더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때문에 블랙 기업 리스트에 없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올해의 블랙 기업이 아니었더라도 내년에는 블랙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무거운 주제였지만 일본의 블랙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가장 슬픈 건 태어나서 처음 일본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하필 그곳이 블랙 기업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일본 기업은 죄다 블랙이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사실 화이트도 많거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정말로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처음부터 너무 두려워서 포기하시는 것보다 미리 알고 준비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에 있어요. 제가 블랙 기업에 들어가게 된 것도 모르기 때문이었고 피해를 본 것도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일본에서의 취업과 개발자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저의 그 경험이 또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just as surprised as you.